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 때처럼 열띤 발표, 또 멋진 질의응답, 여러분의 열렬한 경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리그 2조 발표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슬라이스 마인드 팀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맞이할까요? 슬라이스 마인드 파이팅! 안녕하세요. 슬라이스 마인드 대표 김민성입니다. 저희는 종양 환자의 진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방사선 영상 분석 AR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 K 스타트업 대회에서 꼭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혁신의 시대, 그리고 그걸 이끌어갈 슬라이스 마인드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착한 현황과 문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양 환자 수 중에 전체 사망자는 24.2%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사망자 중에 24.2%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는 매년 30% 이상이라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은 종양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해기학과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이를 치료해야 할 전문의 수는 1000명 미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무방비하게 수술 대기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실제로 임상 환자가 환자의 장기와 종양을 구획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획화를 하여야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전문의 기준으로도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자문을 구하고 있을 때마다 방사선 종양학과와 해기학과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표준화와 그리고 자동화 수요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평가자마다 다른 대사 판독 표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안합니다. 슬라이스 마인드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런 메타퓨전이라는 아이템은 장기와 종양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AR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는 그거를 조금 더 초점을 해서 의료진의 노동 집약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사 판독의 표준화까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퓨전을 통해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장기 분할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해기학과에서는 대사 판독 보조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 30명당 이미지 장기 분할과 대사 판독으로 25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들이 4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장기 분할로만 83%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기학과에서는 96%의 시간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및 의료진으로는 당연히 이러한 영상 분석 시간을 한 달에 600시간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건비 또한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당연히 환자에게도 더 많은 의료 수혜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이후로 병원에서도 4.5억 원의 추가 진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현재 저희는 글로벌 방사선 종양학과 해기학과에 대한 제품 예상 판매 수익 규모를 먼저 타겟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글로벌 의료 영상 분석에 대한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경쟁력인데요. 현재 메타퓨전은 방사선 종양학과와 해기학과를 이루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임상 환자 진료를 치료를 할 때는 방사선 종양학과와 해기학과는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메타퓨전을 이용하면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분석한 데이터 손실 없이 한 번에 해기학과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에 대한 재현성과 정확성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의료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특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다른 부분의 기술과 그리고 기술의 정확도 또한 매우 우수한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의료 현장에 대한 전문성 및 데이터 접근성인데요. 실제로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 교수님을 통해서 의료 현장의 니즈를 가장 빠르게 포착이 가능하고 있고 데이터 또한 가장 빠르고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입니다.
현재 슬라이스 마인드의 대부분의 팀원들이 병원 소속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AI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통해서 지적 재산권을 비교 우위로부터 확보를 하고 할 준비를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억 법인을 통해서 처리 특허를 올리기 위한 현재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인데요. 저희는 먼저 대형 병원과 의료기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초반에는 영상으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대상을 통해 환자의 종양을 조기로 검진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으로 먼저 데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세안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에 데모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 의향에 따라 솔루션 옵션 선택, 구독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연간 구독료는 2,4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스케일업 과정인데요. 현재 25년부터는 식약처 GMP 인증과 미국의 FDA 인증을 함께 인증을 하며 저희는 구매에 대한 전략적인 확보를 하며 그 과정에서는 논문과 특허를 이용해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메타퓨전에 대한 매출을 발생한 이후부터 건강검진 그리고 의료영상 서비스의 확장 그리고 미국 법인 진출을 통해 해외 법인 진출로 서비스의 시장까지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으로는 현재 메타퓨전이 수년 동안 함께해온 연세안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들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개발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매 의향과 시장 진입 근거 또한 충분히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초기에 진입을 한 후에 사용 후기를 수집하고 개선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확대 전략으로는 아이템의 확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성과인데요. 현재 김민성 공동대표와 최동환 공동대표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박사급 인력 6명, 석사급 인력 2명, 그리고 학사 4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로서 이 4분의 교수님을 통해서 의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그리고 회계학 공동 연구, 그리고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가 그리고 연구를 위한 정확한 그리고 정밀한 데이터 그리고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반 동안 저희 팀원들이 이러한 성과를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제 그리고 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과 노출, 홍보 이력까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슬라이스 마인드가 법인을 이제 막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 재무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 혁신을 다가갈 그리고 종양 환자의 진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슬라이스 마인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스 마인드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7분간의 질의응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그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을 하는 그 회사들이 이미 또 상장도 여러 곳 해 있을 정도로 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부분에서 뭐 그게 기술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양에서도 어느 그 종양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구하는 시장 가치가 좀 시장 기회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셨던 상장사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특정 과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내 정확한 정량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치중되어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한 정확한 프로덕트가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 종양학과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종양학과와 해계학과가 결국에 합심을 해서 협업을 해야 이제 치료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회사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용자에 맞춰진 프로덕트로 인해서 논리적 흐름, 즉 임상적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엔 의료 현장에서 하나 각각의 분리되어 있던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시간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달 간에 이 유실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현성과 그리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의료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의료 영상 분석하는 것에서 시간을 감축한다는 게 이 기술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 비용을 지불을 요구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정확하게는 병원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나중에 저희가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페이지 1에서는 병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다. 그 매출을 주는 건데요. 이제 페이지 2로 이제 환자에게 의료 수가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환자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저희는 건강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자기의 장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종양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했을 때에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돈이나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병원과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은 이제 연세안병원과 그다음 이대 목동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임상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총 6천 건 이상 즉 각 장기별, 각 임상별로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병원 밖으로 이 데이터가 나가는 게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보안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네, 보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희가 다 검토를 한 와중에 있고 어느 정도 블라인드된 상태로 저희가 개발에만 필요한 데이터만 임상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저는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셋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의료 AI 기업들이 많으니까 페인 포인트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접근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인지 데이터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가 다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한계를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잘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 오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은 왜 그걸 활용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과 또 기술적인 차별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팀원들 대부분이 이제 암 종양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만 이제 연구를 했던 팀원들이 대부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를 위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데이터들이 많았고 그걸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들도 당연히 저희가 회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다른 타 회사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른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장 진입 전략에서 비교 장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강력한 PET 기반의 종양 분할이나 완성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24년도 올해에 우수학회에서 업색된 논문에서 이제 다이스라는 정확도 수치가 있는데요. 이 다이스 수치가 0.65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낸 게 아니고 다른 그 우수학회에서 연구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 논문은 괜찮다 했을 때의 다이스 수치가 0.65였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근데 저희는 이미 0.65를 상회한 0.7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미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장기에 그 장기에 있는 PET의 대사 판독을 정확하게 주입을 해서 얘가 얼마나 종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는 이미 거의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하더라도 저희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경쟁사에 비해 데이터를 초기에 많이 확보하신 거는 기술의 허들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료화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신지와 국내 시장만은 되게 작을 것 같은데 해외 시장은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먼저 진출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다양하게도 저희는 국내 규제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작을 뿐더러 그래서 저희는 먼저
미국과 일본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을 위해 지금 공동 대표 최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지금 구매 의향서 확보와 그다음 데이터 확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미국을 먼저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일본 수가까지 적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7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슬라이스 팀의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